형님, 네. 묻고 따지지도 말고 네. 팔대빵 8대빵 가야 됩니다. 네. 8대빵. 제가 왜 8대빵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쪽에 5177이 숫자 많이 늘려주시고요. 예. 예. 왜 8대빵인지는 그러니까 사실 설명드려야 돼. 그 법적으로 뭐 딱히 예. 모르셔도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 5가지만 대충 언론에서 찾아보시면 네. 예. 이미 그거를 다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을 것도 없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또 법률가의 시각도 예. 저희가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8대빵. 무조건 8대빵이죠? 우선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혹여나 네. 누가 각하 때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배경 시식을 좀 설명드리면 헌재에서 결정 내리는 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인용, 인용, 기각, 기각, 그리고 각하. 각하. 근데 각하라는 거는 그냥 뭐 소위 말해가지고 그냥 밥상 위에도 반찬을 올리지 마. 그러니까 입구에서 그냥 컷해버리는 걸 각하예요. 입구 컷.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가지고 야, 뭔 판단이야. 판단 자체 할 것도 없어. 그냥 너 집에 가. 이게 각하거든. 그래서 입구 컷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왜 각하가 안 되냐면 한덕수 사례는 각하가 둘 나왔잖아요. 그러죠. 그거는 변론을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지.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절차적 문제를 삼아가지고 각하를 2명이 때린 건데 윤석열 케이스는 각하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미 변론을 12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준비기일 포함해서. 윤석열의 12번. 12번. 그러니까 그동안의 절차적 문제는 이미 다 평의를 통해 가지고 재판관들이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1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각하를 뭐 때릴 수는 있는데 때리게 되면 그 재판관은 아마 욕을 거의 한 5천만 개? 그 정도 먹을 겁니다. 비겁자, 그리고 회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하는 나올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왜 8대0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제가 물론 김복형 재판관을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늦어진 데에는 내부에 최소한 1명 이상의 기각 또는 각하 내지는 뭔가 절차적인 시비를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질질질 끌어온 사람이 누군가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게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결정에서 보여줬던 스탠스라면은 저는 충분히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거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늘어졌겠죠. 근데 윤석열 케이스는 왜 기각도 어렵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모든 권한이라는 게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예. 말이 좀 어려운데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권한을 줬을 때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데 그걸 이제 보호범위라고도 하고 근데 윤석열이는 이미 계엄의 내재적 한계라고 하는 이 보호범위를 이미 넘어선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 계엄을 선포해도 절대 우리 헌법에 의할 때 국회는 장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만이 우리 헌법 77조에 의해 가지고 계엄을 해제 요구할 권한을 유일하게 갖는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 안에 무장공비가 출동했는데 경찰로 못 잡는다라고 할 때 정도만 군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군에 보내. 군을 국회에 보내. 장악해. 이거는 계엄이라는 권한 자체가 주어지는 보호 범위, 주어진 내재적 한계를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행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위헌이야. 그리고 탄핵이야. 파면이야. 그게 이제 핵심이고. 네. 근데 이제 그게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포고령. 그 체포. 포고령. 뭐 야당 인사 탄압. 법관 체포, 뭐 국회의원 체포, 수거. 뭐 네, 수거. 그리고 국회에 군 보낸 거. 뭐 선관위에 보낸 거. 네, 선관위에 보낸 거. 요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비상계엄 권한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윤석열이의 일탈, 위법적 행동이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면 거.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파면이야.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씁니다. 예. 저 같으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식의 비상계엄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또 2가지 관문을 또 넘어야 돼. 그게 뭐냐? 지금 요 울타리 넘기도 힘들었죠? 2가지 관문이 뭐냐면 하나는 절차적 요건, 하나는 실체적 요건입니다. 근데 실체적 요건이 뭐냐면은 조문에 나와 있어. 이거는 김복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조문을 바꿀 수가 없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일 때 선포할 그러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럼 그날 12월 3일로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때 정말 냉정하게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냐를 봐야 돼. 실체적 요건. 아니었죠. 근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하나 우길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아니 재판장님, 저 야당 인사들이, 저 반국가 세력들이 매일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저 국정운영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힌트를 줬죠. 검사 탄핵 때. 탄핵에 대해서는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우겼던 탄핵 남발이라고 하는 국가 비상 상황도 이미 헌재가 야 그거 국가 비상 상황 아니야 라고 이미 힌트를 줘버렸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실체적 요건은 없다. 팩트도 없고 법리로도 못 만든다. 그리고 김복형도 과거에 한덕수 사례에서 한덕수 변호인처럼 결정문을 썼을 때는 사실상 법의 요건이 없는 공백을 김복형이가 이상한 해괴한 논리로 채운 거거든요. 근데 요 비상계엄 사안은 채울 논리도 없다. 빈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절차적 요건인데요. 절차적 요건 어긴 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국무회의 안 했다, 장관들 부서 사인, 부서권 행사 안 했다, 그리고 뭐 국무회의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간담회였다, 누구는 티타임이었다, 뭐 누구는 오라고 하는지도 몰랐다, 의결도 없었다, 대통령이 와서 혼자 떠들고 나가버렸다. 그렇지.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네. 또 하나는 계엄에 대한 해제 통보도 없었다. 국회에 대해서 해제 통보도 안 했다. 그러니까 절차 위반,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했던 이 중차대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과 계엄법 정면 위반입니다. 이걸 만약에 헌재가 정당하다고 쉴드를 치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은요 계엄할 때 절차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승질 꼴리면 하는 거네요. 아 그냥 경고장 옐로 카드 끊을 때 그냥 야 군 풀어, 야 국회 보내, 유리창 깨, 야 국회의원 다 잡아, 단전 단수해. 이게 일상화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 지금 한덕수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위헌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돌려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헌법을 어기잖아요. 이걸 그렇지. 뭐라고 하느냐? 헌법에 대한 장래의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탄핵 결정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장래적으로도 박근혜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 그래서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판단, 미래에 대한 판단을 헌재는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헌법 수호 의지 훨씬 더 없죠. 아예 없죠. 아니 체포영장도 그 뒤로도 저 거부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이는 헌법을 파괴하려던 인간이다. 그렇죠. 그럼 헌재는 당연히 8대 빵.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김복형이 한 명의 분량으로 기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7대1이잖아요. 그럼 김복형은 이제 한국에서 살기가 좀 쉽지 않죠. 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역사적 죄인이 되죠. 역사적 거의 죄인이 되는 거고. 매국노. 그러니까 이제 꼭 김복형 재판관이 그럴 거라고 그렇다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헌법재판관들 절대 다수가 아니라 모든 분이 어쩔 수 없이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인용 판결 내릴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일치로 죄인이 될 수가 없거든. 본인이 살아갈 대한민국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앞으로 살기가 깝깝하고 그냥 윤석열하고 순장조가 돼야 되거든. 순장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달리 보자면 헌법재판관의 누군가가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기각 내지는 각하 판결을 내려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사후적 이익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올베팅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라는 집단 내지는 위헌을 찬성하는 저 아스팔트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기각과 각하 판결을 썼다, 결정했다라고 소위 이제 과시해서 보여줘서 얻을 수 있는 재판관으로서의 사후적 이익이 뭐가 있지? 그거 아닐까 혹시? 어떤 거야? 차기 공천. 진짜 꿈이 국회의원인 진짜 거야. 꿈이 국회의원이면 그럴 수 있지. 국민의힘 배지 달고 싶어.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고 싶어. 근데 잘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 헌법재판관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이 재판관에 간 예는 있는데 옛날에. 근데 헌재 재판관 출신이 출마해서 한 적은 없고 과거에 대법관 출신이 출마한 적은 있죠. 안대희라고. 안대희. 정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됐기도 하고 안 되죠. 현실 정치에 나와서
중에서 실제 망했죠, 뭐 판사 안대희. 출신 이런 사람이 있지. 예. 근데 대법관 혹은 뭐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들어와서 입법부의 일원이 되거나 이런 적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본인 마음이 정말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고 뭐 소위 말해서 전 이것도 연계하는 것도 웃긴다고 보지만은 네. 만약에 야 이번에 파면 내리면 대선 열리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데 나 그 꼴 못 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다고 가질 봐요. 수 있죠. 네. 근데 아무리 그 마음을 가져도 네. 그렇게 쓸 수가 없다니까 결정문을.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보호범위 계엄의 보호범위 울타리 밖을 넘어갔다. 안으로 들어와도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다 어겨버렸거든. 지 멋대로 했거든. 거기다가 예. 그 이후에도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라는 걸 윤석열이가 내란 수개가 너무나도 많이 보여줘 버렸어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헌법재판관이 아니야. 우리 성열 씨는 헌법소의 의지가 있어. 난 보여. 예.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야 되거든. 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7대1이야 최소한. 내가 혼자서 그동안 브레이크는 걸었어. 근데 막상 결정문 쓰는데 7명 다 인용 쓰고 다 박수 받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헌재. 예를 들어. 근데 혼자서만 죽어도 윤석열은 복귀시켜야 된대. 야 그건 쉽지 않지. 그건 쉽지 않지. 가능성이 너무 쉽지 낮은 않아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될 뿐더러 이거는 직위원 정도의 예. 창의적 해석 그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기현보다 욕을 더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니, 지기현보다 한 내가 볼 때는 한 1000만 배 더 먹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기현보다. 직위원은 그래도 지기현보다. 규정이 없을 때 예. 본인의 판례로 생성해서 예. 창의적 해석을 하나의 전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시간 계산. 아니 근데 지기현도 나쁜 놈이지. 왜냐면 나쁜 놈이죠. 조문에 날로 돼 있는데 그 예. 시간으로 지 스스로 그러니까,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간인데. 근데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불법이냐? 그게 안 되는. 아니 근데 이거잖아. 절대 지기현은 불가한 행위냐? 근데 지기현은 그래도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때려도 예. 심우정이한테 핑계를 댈 수라도 있잖아. 아니, 그렇지. 최소한. 심우정 때문에 즉시항고 안 할 리가 있어라고 핑계라도 되는데 헌재는 그게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역사에 남는 거. 뭐 물론 예. 판사의 판례도 역사에 남는 거 맞는데 헌법재판관의 이 결정문이라는 거는 네.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제 기록될 거고 아마 그 비난받겠지 손가락질. 예, 받고. 요게 아마 예. 나중에 모르겠어 한 20년 뒤에 네. 한 우리 현대사 우리 정치사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역사의 죄인이 있었다라고 아니 모든 로스쿨에서 이 판례는 다 배워요. 그러니까 다 배울 거예요. 모든 법조 후배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매년 시험에 나와. 아 그거 쉽지 않아요. 보통 이게 소수의견 같은 거는 정답지로 많이 쓰거든요. 매년 시험에 나와. 매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소수의견이 누구야? 이러면은 네. 김땡땡 이렇게 네. 되는. 이거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 이거 보고 있다면은 네. 꼭 8대0 하시고요.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더 목소리를 높이세요. 당신들 때문에 나 오해받는다고. 그래. 빨리 파면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도 한덕수 거에서 이미 죄를 조금 졌잖아. 예. 솔직히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근거가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은 마지막 죄를 좀 씻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복형 재판관이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건 어쨌든 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는 부분이 그거 저는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충격이지 정말. 예, 헌법 위반도 네. 아니고 파면에 이를 정도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네. 그 대목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근데 예. 그 수준보다도 더한 결정문을 써야 돼서 이거는 더 심하죠. 이거는 아마 예. 글쎄요, 뭐 이건 누가 와도 어려울 것이다.